자, 오늘은 비트코인 100만원과 비트코인 10억 2028년이 되기 전에 당장의 올해가 중요할 겁니다. 저는 빅쇼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 좀 보시면은 대형 거래소들도 USDC를 이렇게 좀 이제 수용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위협이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에. 자, 이게 왜 위협이냐면 기존에 USDT 테더 많이들 사용하셨잖아요. 기존에 어쨌든 테더를 넘길 만한 스테이블 코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했고, 예전에 사실 이제 시장이 좀 작았을 때는 테더를 발행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 올리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뭐 테더가 좀 뭐 매일같이 뭐 소송도 걸리고 뭐 이제 규제도 받고 해가지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테더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는 코인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큼 테더가 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지배력이 거의 한 99% 정도가 됐었는데, 최근에 그걸 위협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USDC입니다. 서클에서 발행을 하는. 그 뒤에는 투자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블랙록과 대형급 미국계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코인베이스 미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선물 거래할 때 USDC가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덱스 같은 거래소들 있잖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덱스 거래소 좀 종류가 많아요. 뭐 DYDX 같은 것들도 있고 뭐 GMX 같은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거래할 때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덱스 쪽으로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거래할 때 USD인데 USDC가 딱 이제 붙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는 USDC다, 디지털 달러는 USDC다를 계속 좀 뭔가 좀 인식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정말 CBDC가 CBDC에 대해서 각국에서 발표들을 했을 때 미국의 기축통화, 이 디지털 그 달러가 새로 발행된 디지털 달러가 아니고 USDC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USDT나 USDC 중에 기존에 발행됐던 화폐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요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계 거래소에서도 바이비트도 마찬가지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USDC 페어상은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고 있고, 선물 페어도 많이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일대장을 하고 있었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대체가 될 수도 있다. 어떤 거에 대체가 되겠는가? 이더리움이 대체가 될까요? 저는 오히려 디지털 금, 실물 금이 담보로 해서 토큰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아니고 금을 담보로 해서 토큰들을 발행을 해요. 그럼 미국만 발행할 수 있느냐? 아니죠. 예를 들어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발행을 할 수가 있게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이제 물량을 좀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굴이라는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에서 먼저 이제 왔잖아요. 마이닝 해가지고 이제 채굴기 돌려가지고 보상받고 하는 게, 실제로도 금을 할 때 뭐 채굴같이 비슷하게 해야 되잖아요. 좀 걸러내고 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이제 할 때 좀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노동 대비 좀 이제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은 조금 달랐던 점이 금이랑은 다르게 좀 이제 제한된 이제 물량들만 채굴을 할 수 있는 거고, 금은 사실상 계속해서 채굴이 될 수가 있잖아요. 뭐 그걸 뭐 다른 것들로 사용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은 결국에는 매집을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만약에 매집을 했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이 처음 나왔을 때, 비트코인 시스템이 처음 나왔을 때가 리먼 브라더스 2008년부터 나왔던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그것들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누구냐? 그게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크립토 말고도 관리할 게 너무나도 많거든요. 크루드 오일부터 나스닥부터 뭐 S&P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까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그 자산 시장을 미국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잠깐 치고서 나간 게 중국이 될 수도 있었어요. 중국일 수도 있어요. 저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출시자. 그러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못할 숙제로 남겨둔 게 뭐냐면, 개발자가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누군지는 몰라요. 사토시 나가모토는 익명의 개발자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절대로
앞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누가 출시를 한 거일지. 그냥 영원한 그냥 음모론으로 남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에 이 디지털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 시장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보면 살려둔 거죠. 관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적으면은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을 했을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자본으로 찍어 누르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스닥이랑 이런 것들에 이런 그 상장에 중국계 기업들이 많이 상장하고 상장 폐지도 당하면서 그랬던 적이 많거든요. 그게 마치 그 코인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거대한 시총을 이루던 것들이 폭락했을 때 좀 비슷한 현상들 같아요. 그게 어쨌든 22년도부터 이루어졌던 것 같고 합리적이 좀 의심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미국에서 그것들을 이제 일부러 그냥 방치를 시켜놨다면, 그래서 이제 디지털 패권, 이제 디지털 시대를 좀 피할 수는 없을 건데, 그게 왔을 때 미국에서 예를 들어 이것들에 대해서 매집이 덜 끝났다. 매집이 덜 끝났어요. 만약에 2008년에 리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 초기에 채굴을 했던 물량들도 완전 그냥 몇십 달러에 몇만 개, 몇십만 개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산시장을 한번 다 같이 폭락을 시키고 이제 던져지는 물량들까지 다시 흡수를 해가지고 매집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위협을 느끼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펀더멘탈을 지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5억이나 10억 언젠가는 간다라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거 초창기부터 그냥 중국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게 뺏기가 힘들어요.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그 물량들을요, 미국에서 흡수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완전 초창기에 샀던 거라서 비트코인의 안 좋은 재료들과 뉴스로 이렇게 도배를 하더라도 그 세력들이, 중국계 세력들이 그걸 물량들을 던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비트코인이 하나당 6만 달러인데 이걸 담보로 만약에 중국 세력들이 거래소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뭐 선물 거래를 하나, 뭐 마진 거래를 하나,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반대로 가요? 그러면 청산당하죠. 그럼 강제로 시장에 물량을 내놓게 됩니다. 그걸 누군가가 또 이제 빠르게 흡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국계 세력들이 만약에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다 보유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레버리지 써가지고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냥 계속 가지고만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면서도 이 물량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계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물량들을 흡수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를 시켜서 이 디지털 금이라는 걸 새로 발행을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매집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2008년에 같이 2008년에 미국에서 발행한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목적은 뭘까? 예를 들어 뭐 그레이트 리셋 같은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만약에 폭락을 했을 때 마치 루나 코인이 폭락했던 것과 같이 코인 시장이 모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에 회복해서 살아남을 애들이 있겠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길 바라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그 보유하고 있었던 압수했던 비트코인 물량이 원래였으면 지금 40만 개인데 20만 개를 지난 10년 동안 1,700달러 평균적으로 1,700달러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언젠가는 5억에서 10억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이 비트코인 20만 개를 가지고 굳이 매도를 안 했으면 그게 그 가치가 몇십조 원, 몇백조 원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평균적으로 1,700달러에 매도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재정적으로 그렇게 엄청 힘든 상황들이 있다라고 한들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서 그것들이 좀 커버가 될 텐데 굳이 그것들을 급하게 좀 매도를 한 거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도 있고, 그 말은 뭐냐면 디지털 패권의 어떻게 보면 하나인 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하는 게 비트코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체가 되는 게 뭐냐면 실물 금을 담보로 해서 디지털 금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누가 유지를 해주냐? 돈 많은 자본 그 세력들이 그냥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거 환전할 수 있는 거 그냥 돈 많으니까 예전에 브레튼 우즈처럼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일정하게 그 교환해주는 것처럼 그냥 돈으로 찍어 누르는 거예요. 디지털 금이랑 뭐 디지털 달러 USDC가 됐던 이런 것들을 그냥 고정으로 그냥 이제 그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환을 해줄게. 금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금 토큰 발행하려면 우리한테 금을 맡겨. 실물 금을 맡겨. 그리고 토큰을 발행해.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봤을 때 RWA 저희의 실물 모든 자산들이 토큰화되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시작일 수도 있어요. 디지털 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산군 중에 대표적인 그 하나잖아요. 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게 오지만을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최악의 상황도 열어두긴 해야 돼요. 최악의 상황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뭐냐면 결국 발해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좀 느꼈던 건데 예전에 비트코인 10억, 20억 얘기 이런 게 없었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근데 22년도에 들어서서 굉장히 많아진 게 좀 말도 안 되는 코인 가격들을 얘기하는 그런 언론들이나 이런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제 느낌이 그래요. 전에는 없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리플 코인 100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외국 트위터도 보면 뭐 리플 코인 뭐 100달러, 1000달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실제로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많더라고요. 뭐 경단위가 되는 건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당연히 그 정도 리플을 그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뭐 10억 간다, 20억 간다, 50억 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좀 과장된 마케팅보다는 과장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는 것들을 보면 뭔가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좀 이런 펀더멘탈들을 좀 강제로 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세력들이 뿌리는 게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디 미국에서 2008년부터 초창기에 발행했던 그 세력들 중이면서 이미 물량들을 미국에서 거의 한 지금 금을 거의 미국이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지금 발행되고 있는 물량들의 대다수를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믿어야지만 비트코인이 앞으로 5억에서 10억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 이번에 만약에 자산시장에 폭락이 오잖아요. 비트코인을 그 물량들을 뺏을 수는 없어요. 강제로 청산되기에는 얘는 이제 디파이 쪽에서 그 강제 청산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적어요. 이 합성 자산도 되게 적습니다. WBTC 막 이렇게 해가지고 래핑된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되게 비율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에서 보유를 안 하고 전체 발행량의 거의 한 50% 이상을 가지고만 있어야만 되거든요. 금이랑 똑같이 독점을 해야 돼요. 독점을 안 했다면 요놈 자체를 버릴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버리면 새로운 디지털 금을 밀어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ETF 같은 것들 흐름들을 보시면 이것도 좀 안 좋은 게 미국에서 어쨌든 좋은 호재잖아요. 미국 그 달러 가지고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왔던 물량이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66만 개가 21년도에 매집이 됐던 거예요. 2019년부터. 그 물량에서 추가로 더 들어왔던 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24만 개 정도밖에 올해 추가가 안 됐습니다. 원래였으면 한 150만 개 정도 추가가 됐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LC당초에 만약에 ETF 승인되기 전으로 한 4만 달러 정도가 됐죠. 그때 만약에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66만 개가 없이 그냥 그때부터 제로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90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매수돼가지고 올렸잖아요. 만약에 그때 4만 달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미 비트코인 25만 달러, 30만 달러 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올려왔던 게 굳이 따지면 비트코인 새로 들어온 게 한 20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매수했던 유동성들은 언제 쓰였냐? 20년도에서 21년도에 이미 써먹었던 거의 그냥 한번 써먹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중고품이나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반대로 이 90만 개 비트코인 중에서 시장에서 매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로. 최소한의 20만 개만 매도가 되더라도 3만 달러, 4만 달러까지는 그냥 아주 가볍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뿐만 아니고
이것들뿐만 아니고 그레이스케일 물량도 있고 시장에서 강제로 청산되는 뭐 선물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자 거기다가 이더리움 ETF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봤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유입량이 굉장히 적어요. 유출만 계속 되고 있고 이 유입량 유출이 되는 게 이게 적어 보일 수는 있어도 당장은 적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이 물량이 앞으로 한 100만 개 이상도 빠질 수도 있어요. 이게 평균적으로 가격들이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자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유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만큼 유동성을 받쳐줄까가 의문입니다. 저는 최악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15,000달러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 밑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000달러.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상황이 됐을 때 비트코인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부디 50% 이상의 물량들을 미국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앞으로 이제 건강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기 전에. 저는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온체인 데이터의 지갑들의 그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익명이에요, 익명.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는데 이게 폭락하고 나서 회복할지에 대한 여부를 어쨌든 저는 바라봤을 때 미국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초창기부터 2008년부터 발행을 했던 물량들 중에서 50% 이상을 지갑들을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게 만약에 중국이라면 이 시스템 자체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붕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뭐 언젠가는 비트코인이 10억 5억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믿고서 2025년 26년 27년 28년 계속해서 월급이 됐던 뭐가 됐던 그것들을 가지고서 물린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속 비트코인을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닌가. 누군가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런 좀 뭔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건강한 조정이겠죠. 근데 건강한 조정이어도 저는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건강한 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비트코인이 뭐 10,000달러로 가든 20,000달러로 가든 하락하고 나서 언젠가는 다시 10억을 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그러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맞게 잘 편승을 해야겠죠.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이더리움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더리움은 포스 방식이에요. 포스 방식. 스테이킹에서 보상받는 포스 방식입니다. 스테이킹에서 보상받는 포스 방식인데 결국에는 연간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으면 3, 4%씩 그냥 돈 복사를 해요. 이더리움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게 있을까? 그럼 가격들을 누가 견인해서 맞춰줄까? 그거는 세력들이 충분히 맞춰줄 수가 있어요. 전체 전체 유통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으면 이더리움 매일같이 연간 3, 4%씩 얻는 거예요. 얻으면서 가격까지 올려줘요. 조금씩. 마치 나스닥이 그 10년 동안 2008년 이후에 10년 이상을 우상향하면서 올렸듯이 그것들 물량들을 확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올려주면 그냥 돈 복사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더리움 가격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다가 이더리움은 공격받을 게 없어요. 가스 채굴할 때 전기를 안 쓰거든요. 전기를 안 쓰니까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는 근데 또 이제 물량까지 뺏을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이랑 다르게 이더리움에는 리스테이킹이 있잖아요. 리스테이킹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파이 아마 이 플랫폼을 보시면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물량들을 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TVL을 볼게요. 굉장히 진짜 많은 물량이에요.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자, 이더리움 시가총액의 거의 25% 정도 되는 물량들이 지금 이더리움 이 디파이 쪽에 잠겨 있어요. TVL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이제 버블들이 왔던 거랑 전혀 좀 이제 다른 양상인 게 뭐냐면 리도 파이낸스가 좀 리스테이킹 메타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머지 전환된 게 22년도잖아요. 지금까지 2년 정도 돼가지고 이 물량들이 쌓인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이더리움 가격들을 붕괴를 시켰을 때 강제로 청산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디파이 쪽에서. 그러면 그 물량들을 누가 흡수를 하냐? 세력들이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그것들을 아주 싼 가격에 흡수를 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보다도 더 이제 얘네들은 조건이 좋아요. 이 시스템을 붕괴를 시켰을 때.
그러면 그 관점에서는 이더리움 앞으로 3, 4% 정도 이자가 되는 것들을 그냥 공짜로 받으니까 매집하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대체가 되면은 이더리움도 같이 대체가 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더리움 갈 길 간다. 붕괴가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2026년이 됐던 27년이 됐던.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더리움, 민코인, 덱스, NFT 불장들 있죠. 그게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이더리움에 물려있는 세력들 고래들이 이더리움은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더리움이 물렸는데 이더리움 가격들을 올리기에는 그 마켓 메이킹 돈들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나스닥을 이제 견인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닌 이상 지금부터는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그래서 붕괴가 됐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더리움을 어쨌든 가지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더리움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 이제 그것들로 이제 롱을 치기에는 이미 가격들이 물려 있으니까 리스크가 좀 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그 과정들을 했던 사람들은 이 뭐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청산이 이미 됐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냐면 결국에는 ST ETH도 예를 들어서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서 어쨌든 강제로 청산이 됐으면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을 받았던 세력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2년 동안 그것들을 되찾으려면 결국 ST ETH를 다시 시장에서 사와야 돼요. 사와야 되는 건데 언젠가는 사가지고 그 보상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강제로 청산이 됐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더리움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있으면 이더리움을 가지고서 이더리움 마켓인 이더리움 민코인과 이더리움 NFT 같은 것들을 불장들을 크게 해서 엑시트를 거기서 멘징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더리움 가격들을 올려가지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계 세력들이 공매도라는 그런 것들로 찍어 누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 마켓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웨이보나 뭐 위챗 같은 경우에도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민코인 쪽만 계속 눈여겨서 보는 게 시장을 작년부터 바꾼 게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 있고 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김치코인 불장도 온 것처럼. 근데 지금은 시기가 너무 빠릅니다. 지금 시기는 빠른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중요하겠죠. 비트코인이 결국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오히려 이더리움과는 좀 다르게 비트코인은 좀 붕괴될 수도 있어요. 그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을 좀 준비를 한다면 실제로 그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코인 시장에서도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좀 비슷하게 대체를 하는 것들을 좀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테더를 USDC가 이제 점점 위협을 하게 된다면 이것들도 비트코인도 충분히 대체가 될 수가 있겠고 전 세계 1위 거래소도 언젠가는 매일같이 1위가 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대체가 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하나인 바이낸스도 BNB 같은 경우에 가격들이 만약에 지켜주지 못한다면 충분히 바이낸스 그 생태계가 굉장히 좀 붕괴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이낸스 거래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수수료 혜택 받으려고 거래량을 채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BNB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큰 스노우볼이 굴러올 수도 있다. 자, 이게 결국에는 저희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되고 결국에는 어쨌든 저는 그냥 폭락은 피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한 조정이냐 매집을 위한 건강한 조정이냐 아니면 완전 비트코인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마치 루나 코인과 비슷한 상황을 코인 시장에서 그대로 만들어내냐. 근데 그때는 코인 시장만 그럴 게 아닌 겁니다. 자산 시장 나스닥은 더 심하게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유출되는 양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유출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들은 이제 갑자기 들어옵니다. 기관들이 세력들이 개미들도 충분히 이제 주식 매도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비중이 세력들에 비해서 기관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봐야 되겠는데 저는 어쨌든 불트랩 3단계로 일단은 보고 있고 그게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64,000달러까지 이 정도까지 갔다가 끝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7만 달러입니다. 7만 달러 여기까지 돌파를 해주지 않는 이상 불장에 대해서는 사실 좀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7만 달러 돌파해주면은 그때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일단 제가 보고 있는 건 FTX 유동성이 언제 풀리냐인데
지금 가장 문제인 게 FTX 유동성이 풀리는 시기가 어쨌든 달러 보상 기준이 이 파산 시점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까지 시장을 이미 폭락을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FTX 유동성 풀어가지고 준다면 완전 악마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였으면 FTX 보상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마운트 곡수도 10년 뒤에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빨리 한다는 건 뭔가 좀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서 업보 청산. 예를 들어 이제 FTX 임원진들이 특별 사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발하는 민심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장을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고 FTX 채권자들에게 보상을 해서 이 채권자들도 먹여주는 이 보상, 이제 반등 사이클을 먹여주고서 이 특별 사면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반발하는 민심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FTX 보상을 다 했어요. 보상을 해서 이 가격들을 올렸는데 시장이 얼마 안 가서 만약에 폭락을 해요. 그렇게 되면 좀 반발이 좀 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파산했던 시점에 가격에 비트코인을 넣어둔 사람들도 있을 텐데 FTX에 물론 결과론적으로 코인 시장이 만약에 반대로 예를 들어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은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지 않겠죠. 달러로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딱 그런 건데 결과론적으로 뭔가 그런 업보들을 생각을 해보면 반발이 좀 심해질 것들을 대비해서 이 구간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빅쇼트를 보고 있는 관점 중에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이것도 있어요. 업보 청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많은 것들을 미디어나 뭐 OTT나 이런 것들에서 많은 시그널들을 주거든요. 흔히들 카르마를 믿으니까 업보를 믿으니까 그것들을 알려줌으로써 다가오게 될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하는 거. 실제로 그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일단 크게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로 봐야 될 텐데 저희는 일단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중요하겠죠. 단기적으로 결국에는 불트랩 3단계인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변수는 그냥 7만 달러인데 이거는 7만 달러 돌파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미리 7만 달러가 돌파하고 지금이 저점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확실한 좀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고 나서 시장을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궁극적인 이제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 100만 원이 될지 10억이 될지 2008년이 됐을 때 2028년이 됐을 때 이 정도로 좀 오늘 영상을 좀 요약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방향은 이렇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전체 보유량의 50% 이상을 최소한에 마치 금을 그 정도로 보유를 하는 것처럼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보유를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이걸 매집의 관점으로 떨어뜨려서 매집을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사실상 새로운 디지털 금의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그것들의 시장의 가치를 좀 띄울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폰 쓰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그 언어라고 해야 되나요? 어플리케이션? 비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더리움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플리케이션 만들어가지고 모든 다양한 것들 사용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예전에 2G4 썼을 때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셨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흔히들 이거를 디센트럴라이즈랜드 탈중앙화 앱이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에서 이 D앱의 중심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얘는 어쨌든 세력들이 이 메리트가 있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더 크게 매집을 하기 위해서 비트랑 떨어질 때는 덤핑이 되는데 조금 더 많은 기간 동안 매집을 할 수도 있다. 앞으로 2024년에 만약에 빅쇼트가 오면 2027년까지 그러면 이 사이에 이더 마켓 불장들이 바로 이제 민코인과 NFT 같은 것들에서 다가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재밌죠. 정말 재밌는 상황이죠. 저도 바라고는 있어요. 바라고는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죠. 불트랩까지 해서. 근데 이제 세 번째 불트랩 3단계까지 맞으면은 단단히 준비를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제2의 루나가 아니고 그냥 대다수 코인들이 모두 다 루나처럼 폭락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이 비율들을 지키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웬만하면은 70%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화 하시고 30%는 단타식으로 놓으시고 30%는 이거 부담이 없잖아요. 저는 이거를 매일같이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70% 현금화, 30% 단타. 왜냐하면 지금 유동성이 그렇게 막 엄청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굳이 그렇게 크게 리스크를 두면서 시장을 좀 진입하는 건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뭐 예전처럼 뭐 김프 끼고 아니면 그 예전에 페이코인 뭐 누사이퍼 이런 펌핑들 나왔을 때는 굉장히 화끈하잖아요. 그런 유동성들이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이 비트코인이 7만 달러로 회복하지 않는 이상 7만 달러로 회복을 해야만 됩니다. 7만 달러 회복하면 이건 9만 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알트코인을 그때는 진짜로 담아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7만 달러 가고 나서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그러면 10억이 갈지 100만원이 갈지 일단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중요하겠죠. 유동성이 굉장히 줄어들고는 있는데 뭔가 시그널들이 올 거는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래요. 일단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내일 상장을 하고 또 이제 다음 상장이 어떤 게 될지 웬만한 테마들은 다 상장을 한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